안녕하세요. 시민 오지라퍼 창견만렙입니다. 일반 시민이 일반 상식에 기초해서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여러 사회 문제들 중에서 오늘은 윤석열 정권이 언론 장악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 시민의 상식적 시각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우선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보수들이 벌이는 MBC 탄압의 이유가 합당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MBC는 어떤 대역죄를 지었을까요?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에 MBC 기자가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답변 없이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 일환으로 전용기 배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는데요. 헌법을 파기할 죄라면 보통 중한 범죄가 아닌데 MBC는 겁도 없이 어떤 대역죄를 획책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논란의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욕설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방송과 언론에서 자기들 귀에 들리는 대로 매우 상식적 자막을 달고 비슷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들리는 사실 그대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방송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방송하였고 심지어 TV조선도 같은 내용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의 언론개혁 요구가 빗발쳤던 보수 언론들조차도 들리는 대로 상식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운 정부라 감싸주고 싶어도 같은 구조의 길을 가져 어쩔 수 없이 들리는 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남달랐습니다. 초기 대응은 사적 발언들이다. 좀 숨겨주면 안 되겠니? 꼭 같은 편끼리 그걸 까야 했어라는 식의 원망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들렸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뭔가 대책을 논의한 듯한 시점에는 이 새끼는 우리 야당을 향한 것이다. 바이든이 아닌 난리맨이다. 왜곡과 날조를 멈춰야 한다며 상식을 비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패기 넘치게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들어보라며 간청까지 합니다. 그 간곡한 요청으로 전 국민은 민생을 뒤로하고 때 아닌 니 편 내 편으로 가르는 듣기평가 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십 번은 들어봤을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100번 채워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바이든은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바이든은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바이든은 쪽팔려서 날짜를 어떻게 발언하는지, 평소 바이든을 어떻게 발언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해당 대목은 어떻게 들리는지 연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날 발음부터 들어보시죠.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이 서울에서 바이든 발음 들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바이든은 쪽팔려 이제 서울과 뉴욕에서의 바이든 발음을 들어보시죠.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
신인 아내들을 만들면 쪽팔려서 신인 아내들을 만들면 쪽팔려서 신인 아내들을 만들면 쪽팔려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 분석 영상을 봐도 바이든으로 들리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정상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대통령실이 다시 들어보라는 의도를 모를 리 없는, 아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보수층 지지자와 보수 카르텔 언론들의 태도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지들도 같은 자막으로 방송하고 보도하였건만 다시 들어보니 잘 안 들린다, 날리면 같기도 하다며 보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확한 사실마저 비틀어서 이렇듯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래도 보수 중에는 상식적인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보수 언론도 자행한 같은 자막과 방송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들은 유독 MBC의 보도 내용만 문제 삼아서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냈을 법한 비상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수든 진보든 같은 인간의 길을 가진 이상 그냥 바이든이라 들리는 것이 상식적인 경우를 스스로 자기 부정까지 하면서 그저 쿨하게 사과하고 넘어갈 해프닝 정도의 사안을 윤석열 정권은 죽기 살기로 거짓말하며 오히려 헌법 파괴라는 엄청난 대역죄로 외국 언론 프레임을 씌우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시민이 상식에 기초해서 추측해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과 모든 정치 행위들이 단순히 극장국가라는 무대에 올릴 연극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치 무대에 올릴 정치 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된 배경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결국 모든 국정 운영과 정치 행위들이 극장국가에서 소비될 한편의 연극이요 정치 무대에 올려질 한편의 정치쇼라면 잘만 연출하고 각색하고 포장한다면 흥행에 성공할 수도 있고 태평성대를 조장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밟았던 과거 독재국가에서 자행한 극장국가의 짜여진 연극들이 나의 현실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는 데는 최선이라 그 길을 밟고 싶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국정 비전이라곤 민주당 비판이 전부였는데 막상 대통령 되고 여당이 되고 보니 그 쉬워 보였던 국정 운영이 녹록할 턱은 없고 실질적 성과는 멀리 있고 쌓여가는 무능과 신뢰 추락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권 6개월 만에 대통령 잘못 들였다는 부정 여론은 60%를 넘어갔고 거리에는 대통령 교체 함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당장 국가극장에 올릴 드라마와 정치쇼는 발등에 떨어진 무능과 악재들을 올릴 수도 드러내 보일 수도 없기에 우선 당장은 진실과 사실을 비추는 언론부터 통제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상식적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쇼쇼쇼 국정이 흥행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실적보다는 우선 매일 용비어천가를 불러줄 방송과 언론이 필요한 것은 일반 시민이 생각해도 당연한 유혹처럼 보입니다. 없던 이미지는 만들어주고 없던 실력은 능력자로 과대 포장해주고 있던 문제는 물타고 실드 쳐주며 상식적인 판단은 이념 대결, 정쟁의 대결로 몰아서 시야를 가려주기까지 해주던 그런 언론들. 그들과 함께 짜여진 각본을 함께 만들고 무대에만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흥행의 길이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고 국내 천만 흥행을 기대하며 해외 로케이션 촬영까지 잡고 어렵사리 귀하신 몸값 비싼 1억 불 사나이 바이든을 섭외해서 악수씬까지 담았지만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다시 잘 준비된 각본대로
어렵사리 재촬영을 강행해서 결국 48초 대박신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국가극장에 올릴 준비까지 마쳤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리려는 방송과 언론들이 있다면 당신이라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재 뿌렸던 애들 중에 하필 우리 편이 있어서 다 얼차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모나 보였던 놈 그 한 놈만 고른다는 것이 MBC가 된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극장에 올릴 1억 불 1,400억이 투자된 해외 로케이션 촬영 현장은 어떠했는지 보시면서 왜 국정 운영이 쇼처럼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 주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북적북적한 행사장과 다름없이 1억 불을 약속하고 주인 바이든과 악수하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논의할 공간도 상황도 아닌데도 감독의 의도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을 졸졸 따라붙은 결과 마침내 48초 인사씬을 담을 수 있었고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만족해 했습니다. 이곳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대처를 위해 바이든이 주최한 글로벌 기금 모금 행사장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60억 불, 총 180억 불 모금 행사장에 윤석열 정부도 1억 불 약 1,400억을 약속하고 참석했습니다. 이때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을 만나야 할 다급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이든이 통과시킨 IRA 인플레이션법 통과로 우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알고도 못 막은 것이냐, 동맹 외치더니 핫바지 호구 취급받은 것이냐, 가서 뭐라도 해보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행사는 마무리되어 갑니다. 바이든과 악수하며 헤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나 봅니다. 바이든을 졸졸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꽤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국익을 위해서라면 인사를 10번인들 20번인들 못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뭘 논의할 자리는 아닌 건 확실합니다. 결국은 48초 동안 다시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내려온 직후에 그 욕설이 잡힌 카메라에 담긴 모습입니다. 동맹 외쳤는데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지경이 되어 뭐라도 해보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무릎 꿇고 빈다고 통과된 법을 바꿔줄 리 만무하겠습니까? 하지만 가서 뭐라도 해서 능력을 보여달라는 국내 여론에 떠밀려서 뭘 논의할 공간도 상황 여건도 아닌데도 만나서 어필했다는 그 한 장면을 담아내면 우리 부역 언론들이 적당히 포장해 줄 것으로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몇 분간 바이든을 따라붙어서 결국 만남과 대화를 가졌다라는 제목의 한 편의 정치쇼를 찍으려는 의도가 엿보였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놓고 혼자 이 험지에서 독립운동하는데 같은 민족의 언론이 해방하고 있다고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치는 자기들 국민을 향하는 것이며 성과도 의미도 포장하고 해석하기 나름이라 그런 포장 역할을 기대했던 방송과 언론에서 죄를 뿌린다고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말까지 부정하면서
그저 단순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의 경미한 해프닝 사안을 윤석열 정권은 죽기 살기로 언론을 편가르고 왜곡 프레임을 씌우려는 이유가 결국은 정치를 국가극장에 올릴 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쇼 연출을 망치려는 세력에 대한 분노와 대책의 일환이라 판단됩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한 놈만 적치면 다른 모든 언론들이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급히 그런 자기 검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이 이명박의 언론 장악을 넘어서 과거 군사정권이 자행한 언론 길들이기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140여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콕 집어 MBC만 검찰에 고발하고 MBC만 세무조사하고 MBC만 배제하고 조작과 날조라는 누명에 무엇이 조작이고 날조냐라고 질문하는 기자를 살해 협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과거 군사정권으로 돌아간 느낌마저 듭니다. 이제 모든 국정운영과 정치 실적들이 매편 부약자들 동원해서 과대에 포장되고 연출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 주연 배우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정치쇼를 소비하고 찬양하고 진실마저 왜곡하는데 방관하고 동조하고 부역하는 관객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하며 나라를 후진국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 정부든 어느 정부든 상식적인 진실은 그 누구도 비틀고 왜곡해서는 나라가 상식적인 국가가 될 수도 없고 이런 나라에서는 나와 우리 자녀, 우리 모두는 선진국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막장 정치를 내 편이라 방관하고 동조하고 부역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국민은 개돼지로 여기던 세상에서 그런 취급받으며 같이 살게 될 뿐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당장 진실을 왜곡한 죄 반성하고 MBC 탄압 중단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뭐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이간질, 악의적인 행태를 주장했던 나라님에 맞서서 감히 용감하게 질문해준 용기 있는 MBC 기자님께 무한한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보수 지지층도 비상식에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준다면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정치국가에서 살 수 있습니다.